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의사 박전생입니다. 이전에 눈 깜빡임 증상이 있다가 사라진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3, 4개월 전부터 어깨를 으쓱거리는 증상이 지속되어서 운동틱 증상은 아닌지 걱정되어 틱이라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눈 깜빡임 증상과 어깨 들썩임 증상은 실제로 틱장애 증상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틱장애는 지능이나 성격과는 상관없이 운동신경계를 조절하는 대뇌신경계의 발달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유적 운동에 영향을 주는 대뇌의 기지핵과 전두엽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틱은 뭔가에 집중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흥분된 상태가 되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수면 시간 동안 뇌가 긴장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틱 증상은 오전에는 덜 보이고 뇌의 긴장이 한껏 고조되는 오후, 그 중에서도 특히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 틱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현재 보이는 증상이 틱장애 때문인지 다른 문제와 관련된 것인지 구별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틱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심리적 요인과 신경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리적 요인은 일시적으로 아동이 심한 충격이나 공포, 불안, 분노,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로 인하여 틱장애가 유발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틱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거나 스트레스 환경이 사라지면 호전됩니다. 이에 비해 신경학적 요인은 보통 뇌신경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기저에게 의해서 수행되는 미세한 운동 조절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기저의 기능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여 근육이 갑작스럽게 불규칙하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틱장애입니다. 그래서 틱장애 원인이 아동의 뇌 발달과 관련된 경우에는 뇌의 성장 발달과 맞물려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거나 혹은 점차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보고된 한국뇌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에서는 음성 틱장애의 경우 사람의 감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인 대뇌 변형계를 구성하는 전대상 배질, 편도체, 해마에서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반면 운동 틱장애의 경우 1차 운동 피질과 손해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뇌의 신경학적 발달 요인과 관련된 틱장애는 아이들의 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인 만 12에서 15세까지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틱장애는 보통 만 5에서 7세에 시작되고 만 10세까지는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만 10세가 되면 만 12세까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따라서 만 10세 전후가 되면 약하게 있던 틱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사라졌던 틱이 다시 재발하거나 새로운 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후 증상이 가벼운 아이들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거의 없어지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아이들은 성인 틱장애로 이어져서 틱 증상이 남거나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학습장애, 반항, 품행장애 등이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아틱장애 증상이 반복해서 재발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청소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동반장애의 발생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원에서 어린 틱장애를 치료할 때는 틱장애의 유형과 그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체질 및 발달 주기에 맞춰 개인별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뇌신경계의 흥분을 강제로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기에 틱장애 치료 과정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체중 증가, 졸림, 학습 부진 등이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리고 허약한 어린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틱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